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7명의 서얼자들이 지금 끌려와가지고 우리가 나라를 뒤집어 엎으려고 했다. 두목은 서양갑이다. 얘기했지 않습니까? 박응서가. 서양갑은 억울한 거예요. 난 아니다. 난 아니야. 나 아니라고. 뭔 소리야. 사실 우리 이 반란은 박응서가 주도를 했단 말이야. 자, 여기서 잠깐 빰빰. 이 서양갑은 누구인가? 여러분 허균 아시죠? 홍길동을 지었다고 알고 있는 허균의 수제자였어요. 주변 기록에 따르면은 정말 덩치가 크고 기계가 대단하다. 그리고 서자이지만 똑똑하고 굉장히 용맹스러웠다. 라고 서양갑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허균이 홍길동전을 쓸 때 이 서양갑을 보고 홍길동의 모델로 만들었다라는 기록도 있어요. 그만큼 정의롭고 불의를 참지 못하고 덩치도 크고 용기 빵빵했다. 에요. 그러니까 박응서란 친구가 저기 덩치 크고 나중에 홍길동의 모델이 되는 저 서양갑이 우리 리더고 반란 수계요. 이러니까 믿겠죠. 덩치 보니까 얘가 반란군 수계에 비슷하게 생겼네. 서양갑은 억울한 겁니다. 난 아니라니까. 난 아니야. 너 아니야. 야, 너가 너라고 얘기할 때까지 네가 언제까지 버티나 보자. 야, 다 끌고 와 가족들. 서양갑의 노모, 늙으신 어머니, 형, 동생, 누나까지 다 끌고 와서 고문을 합니다. 특히 서양갑이 직접 보는 앞에서 늙으신 어머니까지 지지고 고문을 해요. 눈 뒤집히죠. 난 상상하기도 싫다니까요. 서양갑의 형도 본인이 직접 보는 앞에서 고문을 합니다. 지지고 다리 뼈 부러뜨리고. 결국에는 서양갑의 늙으신 어머니와 형이 고문을 받다가 죽습니다. 어머니와 형이 눈앞에서 죽는 걸 보자 서양갑은 엄마와 형이 죽은 그날 밤 옥에 다시 갇혀가지고 이런 말을 옆에 있는 동료들에게 했다고 하죠. 내가 앞으로 이 나라를 뒤집어 엎어버리겠다. 내가 이 나라를 뒤집어 엎어가지고 억울하게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와 우리 형의 원수를 갚겠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옆에 있던 감옥에 갇혀있던 동료들이 깜짝 놀랐다고 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이제 관리들이 서양갑을 고문을 하려고 했을 때 서양갑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내가 모든 걸 다 부을겠다. 내 몸에 묶여있는 이 포승줄이나 좀 풀어달라. 풀어줬어요. 자백을 한다고 하니까. 그럼 자백을 하면 고문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고문하는 사람도 고문이겠죠. 힘들겠죠. 근데 자기 스스로 이제 모든 걸 다 분다고 하니까 그래 자백해봐라. 서양갑이 그때 잠깐 내가 얼굴에 묻은 피나 좀 씻을까 하오. 저거라 서양갑 저 죄인한테 세수물 갖다 줘라. 네! 그래가지고 얼굴에 묻은 피를 세수를 하고 딱 의복을 딱 단정하게 한 다음에 딱 가부좌를 틀고 딱 앉았대요. 이건 다 광해군 일기의 정사에 기록된 얘기입니다. 세수를 하고 의복을 딱 단정하게 입고 가부좌를 튼 서양갑은 이런 말 합니다. 그래, 내가 역모를 꾸몄다. 하지만 너희들이 모르는 인물이 한 명 있다. 이 모든 것, 우리가 이렇게 젊은 어린 것들이 나라를 뒤집어 엎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나? 아니지. 우리 위에 모든 것을 다 계획하고 주도한 이가 있다. 바로 김재남이다. 폭탄 떨어졌어요. 빵! 김재남이 누군가? 인목왕후 있죠. 죽은 선조의 그 중전마마, 영창대군 엄마, 그 어린 9살짜리 영창대군 엄마, 그 선조의 정실 부인, 그 인목왕후의 친아빠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전마마의 친아빠고 영창대군의 9살짜리 영창대군의 외할아버지 그 김재남이 반란수계라고 얘기해버린 거예요. 이거는 거의 무슨 핵폭탄급 발언이었어요. 어쨌든 서양갑은 내가 반란을 꾸몄다 라는 말 자백을 했지 않습니까? 일단 서양갑 바로 저작거리 끌려나가서 사형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서울자들 다 사형을 당해요. 근데 딜을 했던 이이첨과 딜을 했던 박응서만 풀려납니다. 이이첨이 약속을 했잖아요. 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너만은 살려줄게. 풀려나요. 심지어 광해군이요. 이 풀려난 박응서를 나중에 서얼자임에도 불구하고 관직에 올라갈 수 있도록 배려까지 해줘요. 이야, 여러분들은 정말 어떻게 하겠습니까? 동료를 배신하고 동료를 팔아먹고 동료를 죽게 한 다음에 여러분들은 사실래요? 아니면 깨끗하게 같이 생을 마감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의견 게시판에 한번 남겨주세요. 눈 한번 딱 감으면은 친구들은 죽지만 나는 풀려나고 나는 행정고시, 사법고시 없구나. 고시 통과해서 나는 4급 공무원, 3급 공무원 할 수 있는 거야. 박응서는 그걸 한 거예요. 좋을 것 같죠? 아니요. 관직에 올라가서 성승장구하다가 나중에 이제 광해군 쫓겨나는 인조 반정 이후에 참형을 당합니다. 딱 봐도 모든 게 다 이 광해군의 오른팔인 이이첨이 모든 걸 다 마스터 플랜을 갖고 지금 이거를 했다고 딱 느껴지죠, 이게요. 결국에는 7명의 좀도둑들, 그냥 사람 은 뺏으려고 두들겨 패 죽였던 7명의 서얼자들, 이거 가지고 이걸 이용해서 결국엔 마지막 파이널 목표는 이걸 이용해서 누굴 없애려고 했냐? 맞습니다. 광해군의 가장 위협적인 존재인 영창대군 패밀리를 단칼에 날리기 위해서 7명을 희생시킨 거예요. 어쨌든 김재남, 서양갑이 죽을 때 김재남이 모든 것을 다 꾸몄다 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인목왕후의 아버지, 영창대군의 외할아버지. 아이고, 김재남 바로 체포당한 후에 끌려옵니다. 관련자들 다 끌려와요. 당연하죠. 김재남 엄청난 고문을 받고 바로 사사됩니다. 사사란 것은 임금이 제 죽여라 라고 명령 내리는 거거든요. 광해군이 딱 정확하게 이런 말 했어요. 역적의 수괴 김재남을 사사하라 라고 어명을 내립니다. 근데요, 이건 야사 아니에요. 실록을 보면 조선왕조실록 광해군 일기편을 보면 역적의 두목 김재남을 사살하라 라고 어명을 내렸던 바로 그날 수도 한양에 규모 6.3의 큰 지진이 발생했다 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광해군 몰락의 징조였을까요? 하여간 김재남 억울하죠. 제발 내 한마디만 좀 들어주시오. 내 한마디만 좀 들으시오. 나도 무슨 변론의 기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오. 다 필요 없고 바로 강제로 사형 먹고 죽습니다. 김재남의 가족들 싹 다 고문받고 사망 또는 유배를 떠나요. 제주도로. 이제 누가 남았을까요? 누가 남았을까? 광해군의 오른팔 이이첨의 마지막 목표는 그렇죠. 영창대군이죠. 권력의 위협이잖아요, 지금요. 가장 정통성 있는 선조의 아들이에요, 지금요. 영창대군은 중전 마마가 나왔기 때문에 영창대군. 신하들도 가만히 보고 있다가 딱 지금 흘러가는 이 꼴을 보니까 마지막 이것도 이이첨이 주도를 하고 있지만 뒤에서 이 주도를 한 건 당연히 광해군이겠죠. 눈치 빠른 신하들 바로 캐치라고 얘기합니다. 전하, 영창도 분명히 영모에 가담한 것이 맞습니다. 영창대군을 죽이소서 전하.
본격적으로 딸랑딸랑 아부를 하기 시작해요. 광해군은 처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다. 어린 동생은 아무것도 모른다. 영창대군을 거론하지 말라. 신하들은 이왕 지금 대군을 죽이자라고 입에서 입 밖에 냈어요 지금요. 여기서 후퇴 없어 지금. 일단 공식적인 어전회의에서 일국의 대군 중전마마의 아들을 죽이십시오란 말을 한 다음에 여기서 취소 못해요. 이제 그냥 무조건 못 먹어도 직진이에요. 전하! 영창도 분명히 영모에 가담했습니다. 영창을 죽이십시오. 전하! 광해군은 또 이런 말합니다. 안 된다. 내가 만약 내 어린 동생 영창을 죽이면은 역사가 나를 뭐로 기록을 할 것인가? 정말 동생을 죽인 살제, 죽일 살자 동생 제자 살제한 왕으로 기록할 것이 아닌가? 안 된다. 대신들은 더 큰 목소리를 냅니다. 전하! 영창을 죽여야 나라가 편해집니다. 전하! 이러다가 광해군은 일부러 못 이기는 척 슬슬 뒤로 빼다가 이런 말을 해요. 죽일 것까지야 있냐? 죽일 것까지야 있냐? 그러면 유배를 보내주십시오, 전하! 그래가지고 유배를 보냅니다. 패서인데요. 영창대군이 9살짜리가. 패서인은 일국의 중전마마가 낳은 대군을 일반 평민으로 강등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강화도, 교동도에 유배를 보냅니다. 강화도, 교동도에 지금 역사 투어 준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공지 드리면 한번 떠나요. 강화도로 역사 투어를 또 갈까요? 이 과정에서 그럴 수 없다. 영창대군이 무슨 죄가 있냐고 이렇게 심하게 하냐라고 목소리를 낸 사람이 딱 한 명 있었어요. 딱 한 명. 감히 누굴까요? 맞습니다. 의병장 출신이었던 곽재우가 유일하게 그 발언을 해요. 어떻게 지금 어린 영창대군이 죄가 있다고 이렇게 천륜에 어긋나는 짓을 한단 말인가? 곽재우 선생만 그런 말을 합니다. 드라마 보면요, 이거 어린 9살짜리 영창대군이 끌려가가지고 강화도 교동도로 끌려가는 이 장면, 인목왕후가 당연히 피눈물이 나겠죠. 그 드라마 같은 경우에도 이 장면이 굉장히 가슴 아프게 그려지거든요. 일단 인목왕후는 아버지가 정말 억울하게 사약 먹고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지금. 아버지도 돌아가셨는데, 지금 자기 눈에 넣어도 안 아플 9살짜리 아이를 강제로 지금 끌고 가서 교동도에 있는 말도 안 되는 쓰러져가는 초가집으로 끌고 갈 때 엄마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절규죠, 절규요. 우리 아들 영창아, 이거예요. 영창대군이 지금 강화도 교동으로 유배를 갔어요. 영창대군이잖아요. 선조의 적장자죠. 그러니까 중전마마가 낳은 유일한 적장자니까 얼마나 대접을 잘 받고 컸겠습니까? 지금 9살이거든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이 영창대군에게 먹을 거 다 정말 산의 진미 다 주고 얼마나 오냐 키웠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강화도 교동도에 위리 안치를 시킨 거예요. 쓰러져가는 초가집에 쌀이나무 보통 7m가 넘는다고 말씀드렸죠, 높이가요. 그래서 하늘을 볼 수 없게 만드는, 죽어서도 살아서도 하늘을 못 보게 하는 정말 잔인한 유배가 위리 안치거든요. 이 9살짜리 꼬마애가 뭘 알겠습니까? 먹고 싶은 거 먹고 싶다고 했겠죠. 일단은 음식을 끊어버려요. 음식 안 줍니다. 하루는 울면서 그 밖에 지키고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여봐라, 흰떡이 먹고 싶다. 흰떡이. 그랬더니 밖에 지키고 있던 관리가 안 됩니다. 나라에 허락이 있어야 됩니다.
나라에 허락이 없으면 물 한 잔도 마음대로 못 넣어드립니다. 그 소리를 듣고 영창대군이 엉엉 울었대요. 흰떡이 먹고 싶다. 흰떡이 먹고 싶다. 흰떡이. 그러니까 밖에 있는 관리들도 뭐 아버지일 거고 자기 아들도 있을 거고 하니까 불쌍했겠죠. 안에서는 그 9살짜리 애가 엉엉엉 울면서 흰떡이 먹고 싶다고 하니까 몰래 음식을 또 넣어줬다고 합니다. 강화도 부사가. 뭐 지금으로 치면 강화 군수죠. 강화 군수가 몰래 음식을 넣어줬다는 걸 알고 광해는 바로 해고를 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야사란 얘기도 있지만 광해군 일기라는 정식 왕의 기록은 실록이 붙죠. 선조실록, 영조실록. 쫓겨난 왕의 기록은 일기가 붙습니다. 광해군 일기, 연산군 일기 이런 식으로. 광해군 일기는 당연히 나중에 광해군 쫓아내고 왕이 된 인조 때 썼겠죠. 그 공식 기록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밥 달라고 하는 애 밥을 안 준 다음에 계속 아궁이에 불을 뗐다. 그럼 뜨겁잖아요. 뜨거우니까 아이가 옷이나 이불 위에 올라가가지고 창살에 매달렸대요. 뜨겁다. 발이 너무 뜨겁다. 해도 계속 밤새 불을 뗐다고 합니다. 살려달라. 너무 뜨겁다. 하다가 창틀을 잡고 있던 손에 힘이 빠져가지고 결국에는 그 손을 놓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증살됐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말 그대로 끓여서 죽였다. 9살짜리를. 영창대군이 죽은 다음에 광해한테 보고가 들어갑니다. 뭐라고 보고가 들어가냐면 병으로 죽었다 라고 보고가 들어가요. 영창대군이 그러니까 광해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자기 최악의 정치 라이벌인 영창대군이 9살 나이에 억울하게 죽은 이후에 죽었다는 보고를 듣자마자 광해군의 첫 반응은 이거였어요. 내가 덕이 없어. 어린아이를 병으로 죽게 만들었다. 장례는 대군의 예로 치르라 라고 어명을 내렸다고 합니다. 영창대군, 대군의 예로 장례를 치러라. 이게 광해군의 전문 분야거든요. 실질적으로 자기가 직접적으로 죽인 케이스는 별로 없어요. 분위기 딱 띄워놓고 밑에서 알아서 죽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파이널 최종 책임은 자기가 안 지겠다 이거죠. 덕이 없대잖아요 자기가요. 신하들도 눈치를 봤겠죠. 딱 봐도 광해군이 어떤 의도인지 딱 아니까 도승지,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대통령 비서실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건 공식 기록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전하, 역적 영창의 죽음에 특별히 장례를 후하게 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 신들이 전하의 그런 지극한 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만 영창대군이 종묘사직의 죄를 지어 더 이상 왕족이 아니니 나라에서 장례를 도와주는 것은 상당히 거슬립니다. 신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받들 수가 없으니 황공하오나 감히 아뢰옵나이다. 명을 거둬주소서 라고 도승지가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또 광해가 오케이 그럼 그냥 대충 장례 치르라 하면 또 약간 모양이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또 짝짝꿍 쇼를 합니다. 광해군은 뭐라고 했냐면, 일은 규정에 따지면서 막을 일이 아니다. 속히 전례에 따라 내 말에 따라서 예의를 갖춰서 속히 추진하라. 9살짜리가 죽었는데 지금 뭔 소리 하는 겁니까? 지금 어른들이요. 이거를 정말 보고 있던 사람 가운데 가장 지금 피눈물을 흘렸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인목 왕후지 않습니까? 아유 참 열받아서 뒤에 얘기는 내일 하겠습니다.